할 거 많아. 자, 오늘은 개념적 마지막이야. 자, 직선의 방정식. 직선. 사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풀려니까 개념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못 풀고 그러면 안 되지. 이들이 잘해. 자, 직선이 결정될 조건이 뭐냐? 영어 쓸 때? 점등이 있으면 된다, 그지? 아니면 뭐? 지난점이랑 자, 사실은 이 기울기라는 것을 표면에서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공간에서는 기울기라고 안 하고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기울기란 무엇이냐? 변화율이다라고 배웠을 거다.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수투한테 나왔었다. 응? 순간 변화는 순간 변화는 변화고 평균 변화는 그냥 어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를 했네. 자, 두 점이 x1, y1이니까 x2, y2가 단점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 얘를 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직선을 표현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평균 변화율이란 뭐? 두 점 사이에 변화하는 거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은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고 x2 빼기 x1, y2 빼기 y1을 하고 x1 빼기 x2, y1 빼기 y2를 하면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뭐 한다? 기울기가 얘를 m이다. 기울기 왜 m이라고 하냐? 평균 뭐라 그래? 평균가 m이다. 왜 평균 m이냐? 중간이 왜 m이야? 미디엄 사이즈? 이게 평균값이거든? 근데 영어로는 평균하면 아니잖아. 수학에서 평균이야. 수학하는 보면 이걸 평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냥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몰라도 문제풀이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보통 m이다라는 문자로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얘를 기울기 m이다라고 하면 y는 m에다가 지나는 점 x 빼기 x1 더하기 x2 이렇게 하거나 이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다, 그치? 선생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기울기 쓸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직선을 표현한 방식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직선을 뭐라고 그러냐? 응? 평균형이다라고. y는 mx 더하기 m. m이 뭐? 기울기, m은 뭐? y절편이다. 이렇게 하면 직선의 표준형. 근데 직선의 일반형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x는 0이면 우리 일반형이다라고 하거든. 지금까지 니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자, 일반형이랑 표준형의 차이가 뭐냐? 딱 봤을 때. 응? 미지수 몇 개? 두 개만 있으면 식 나옵니다. 일반형 미지수 몇 개? 그러면 얘가 쉬워, 얘가 쉬워. 당연히 얘가 쉽지, 그지? 그래서 이거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얘가 쉽고 만능이면 얘만 쓰면 될 텐데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는 것도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의 표준형으로 쓸 때는 항상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직선의 표준형.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쓰게 되면 얘는 단점이 있다. 유일한 단점이 있다. 단점이 뭐냐? x는 알파,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표현이 안 되니까 얘를 쓰는 게 맞을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 잘 안 쓴다, 이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쓴다. 언제? 두 군데 쓰는구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할 때 아니면 두 직선의 관계할 때만 얘를 쓰는 거고, 대부분 다 얘를 쓰거든. 얘를 쓴다. 근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우리는 얘는 이게 단점이야 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상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직선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어때요? 반드시 한 개는 이런 꼴이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치? 이거를 네가 숨겨져 있는 거를 식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x는 알파꼴이 되기 위해서는 n이 어떻게 돼야 되나? n이 어떤 꼴을 해야 돼? 어떻게 x는 알파 나올까? 직선이니까. 다시. 자,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뭐 얘를 직선의 기울기 뭐를 요거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직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거든. 어차피 직선이다라고 하면 이것분의 이거 하는 거겠지. 맞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분수의 비는 항상 일정하고 이걸 우리는 어때? 평균 변화율에서 직선 기울기 n이다라고도 하는데 직선 기울기를 기울기 n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은 또 뭐라 그러냐? 직선 기울기 니들 알고 있는 단어는 뭘까? 탄젠트다. 탄젠트다. 그냥 탄젠트가 얼마다라고 분경할 때 기울기가 얼마냐는 이야기야. 근데 탄젠트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 의미한다고? 각도의 개념이야. 그치? x축이 있을 때 위로 가는 거는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를 플러스로 정했다. 수학은 방향, 두 가지밖에 없다. 기준 방향, 반대 방향. 기준 방향이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쪽으로 도는 게 플러스니까 얘는 반대 방향이야. 할 때 얘가 뭐 탄젠트 세타, 이 각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기울기를 한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 만약에 y는 mx에서 x는 알파가 되려면 세타가 얼마나 되냐? 어떻게 돼야지 이게 수직으로 x축이 수직이 되냐? 몇 도? 90도. 그치? 즉 m이 무한대로 가거나 m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어때? x축으로 수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무한대라는 값은 실수가 아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실수일 때는 최대한 x축에 수직이 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완벽한 수직이 되는 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반대로 어때? 반대로 내가 수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 기울기를 x값, y값이 나오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할 수도 있지만 뭐로도 볼 수 있다고? 탄젠트로도 볼 수 있다고. 기울기는 탄젠트다. 자, 탄젠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분의 이게 탄젠트잖아. 그치? 그럼 탄젠트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특수각 알아야겠지? 특수각 뭐 하는데 몇 도? 30도. 몇 도? 몇 도? 60도. 30도, 45도, 60도일 때 탄젠트가 얼마라고? 3분의 1이야. 1이고 탄젠트 세타는 루트 3이다. 직선 기울기가 루트 2인데요. 어떻게? 그거는 특수가
특수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그지? 그럼 y 루트 2x가 무슨 말이다? 이게 얼마나 돼? 1일 때 얘가 루트 2라는 이야기야. 이 값들은 몇 도돼요? 몰라. 모른다고. 그냥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은 특별한 각도니까 외우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인 거고, 얘는 어때? 뭔가 있겠지. 어떤 각인데요? 탄젠트 세타가 루트에 어떤 각이요. 하면 된다고. 적당히 45도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무슨 각이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각도로 물어본다는 건 뭐? 특수각밖에 안 물어본다. 30도, 45도, 60도밖에 안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게 탄젠트면 탄젠트. 자, 직선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여기 한 점이 A가 있고 여기는 수선일 것 같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얼마처럼 보이냐? 우리 이게 얼마처럼 보이냐? 그래, 2라고 해. 진짜 규율이 얼마야? 뭘 고민을 해? 그건 바로 읽으면 되는데. 2분의 그래, 2분의 1이라고. 이거 셋하면 어차피 이 직선은 y는 탄젠트 세타의 x 더하기 n일 거 아니야. 근데 탄젠트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잖아. 그럼 얼마? 2분의 1 하면 된다고. 바로 이게 얼마가 된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 그치?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이렇게 있다고 쳐. 이거에는 이렇게 알겠지. 자, 이 길이가 얼마나 할까? 3이다라고 하자. 이게 얼마나? 그래. 8년이 학생들이야. 자, 규율이 얼마냐? 아니라고요. 마이너스라고요. 그치? 자,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는 어때? 3분의 루트 2가 맞겠지. 근데 실제로 규율은 어때? 여기 세타하는 값이거든. 물론 우리가 탄젠트에 파이 페이지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불과 반년만 지나면 학교에서 배운다. 2학년이랑 중원 범위에 들어갈 거야. 근데 알고 있지만 반년 더 되겠다. 그래. 1년 지나고 할까? 어찌되어도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절대값 B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뭐 감소하네. 그럼 어때? 그냥 바로 규율기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안 어렵지? 오케이? 쉽다. 규율이랑 그런 거라고. 즉, 내가 반드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되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있는가 그대로 보고 읽으면 된다. 이것분의 이거 하나, 이것분의 이거 하나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오는 값은 어때? 감소하면 마이너스고 증가하면 플러스인데 그게 막 증가 감소했으니까 막 분모가 바뀌면서 복잡하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때? 똑같이 읽는데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 이유는 상황함수 때문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은 다 접했던 내용인 거니까 그냥 부호 바꾸면 돼. 그래서 하면 된다. 오케이? 늙은 거 네가? 그래. 늙는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표현이 되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하면서 명제를 단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늙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아니었네. 명제가 아니지.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이런 대머리! 그거 어때? 참이야, 거짓이야. 사회가 맞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명제 다시 해야겠네. 자, 뭐라고? 대머리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 어디부터 대머리냐? 아예 하나도 어디부터 없어요 대머리? 대머리. 아무나 대머리 그런 건 탈모도. 거짓말 하지 마. 애들은 조금만 비워도 대머리가 보니까. 정성도 대머리야. 자, 뭐라고? 대머리. 아니, 지금 기본이하고 대머리가 뭘 상관이냐고! 얘들아. 쌤, 사진도 정말 잘 쓰시네요. 뭐라고? 쌤, 영어를 정말 잘 쓰시네요. 영어 필기인데? 첫 주랑 별로 없는데?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와우. 직선! 더 긴 거 써주는 거. 뭐야?
뺐고 인터뷰센터 몰라 이렇게 뺐고 자 잠깐만 웃지 마 깜짝 안 뭐라고 했는지 자,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그래서 각도로 탄젠트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변화율 갈 수 있다. 자 그런 직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기억각도라는 것 중에서 얘가 얼마? 뭘로 보이냐? 기울기 45. 그렇지 yx지 마음이 삐뚤어지네 이게 45도로 안 보이는 거야.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ax라고 하자. a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오 오늘 알고 있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A 끝내. 그치 역수 쳐면 되네. 역수다. 언제? 45도입니다. 45도입니다. 기울기가 2짜리인데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아니겠지, 그치? 아니다. 딱 언제? 45도를 기준으로 어떤 기울기가 역수라고 하면 반드시 뭐? 대칭은 45도 기준으로 대칭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거 왜요? 어? 왜요? 왜냐고? 아 아닌데 아 이상한 질문이었어. 굳이 그걸 안 보면 할 수 있지. 이거 얼마냐? 얘가 1고 얘가 1이야, 그치? 그럼 어때? 똑같이 하게 되면 얼마? 이게 얼마나 이야기야? A고 이게 얼마고? 1이고. 네. 뭐야, 너 잘못했어? 제일 잘못했어. 똑같은 내용이야. 그치?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게 직선의 기울기. 굉장히 기울기를 많이 구하라고 할 거다. 근데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서 꼬집하지 말고 최대한 적은 계산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자, 직선을 표현한 방법에서 일반형이다. 일반형은 뭐? 그냥 미지수가 3개 있으니까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면 어때?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 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형을 쓰면 가장 안전하기는 하지만 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쓴다. 자, 두 번째. 그럼 직선을 표현할 때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는데 먼저 일단 하나 더 있다. 뭐 있냐?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얘는 뭐라 그런다고? X절편 그거. 얘는 뭐야? Y절편이야. 이 값이 양수건, 음수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된다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얼마? 2. 그렇지? A,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0, B 대입하면 됩니다. 절편이다. 자, 이런 직선에 대하여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했고 두 번째, 그럼 직선과 점의 관계에 보자. 점과 직선의 관계. 자, 어떤 점이 직선에 있다면 뭐 대입하면 그냥 등식선이 판단하는 거다. 당연히 아는 거야.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 이거는 직선을 지난다는 이야기야.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이야기라고. 그렇지? 근데 직선이 있으면 여기 어때? 한 점 P가 딱 이 이야기란 말이야. 이거요. 이거 그냥 뭐라고 쓰냐 이거는. 더 밖에 있다고? 어디가 안 돼? 뭐라고 할까? 만나지 않는다. 위에 있지 않다. 얘랑 얘랑 어떻게 구분할 건데?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는 점이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이야기라고. 위에 있잖아. 아 그럼 점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에 있다. 그치, 직선보다 밑으로 있다. 자, 얘는 없어도 그만인데 반드시 어때? 위에 있다랑 위쪽에 있는 거랑 다르다. 멋대로 단어 생각하지 마라. 위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얘는 쉽지, 그치? 얘는 아래에 있다.
얘는 아래쪽에 있다 이게 안 한다. 그냥 아래에 있다가. 근데 얘는 반드시 어때?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때? A, B고 Q는 C, D란 이야기야. 이 직선 뭐라고 할까? Y는 MX 가방이 M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점이 얘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X는 A에 대하여 A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뭐라고? 이게 높이가 MA 더하기 N이다라는 이야기다. 그치? 얘는 B가 위에 있으니까 B가 M 다음 MA 더하기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 얘는 뭐라고? X가 얼마일 때 10때 보게 되면 이게 D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고? MC 더하기 N이면 얘가 뭐? B보다 위에 있다. 부등호가 나오는 거다. 그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점이 직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쪽에 있냐. 방금 준 것처럼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이제 점이 직선에 있지 않을 때, 소위 말하는 점직거. 자, 직선 사이의 거리다. 무슨 거리냐? 당연히 최단거리다, 그지? 그냥 거리대가 아니다. 최단 또는 수직거리가 된다. 자, 얘는 그냥 외워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한정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어떤 거리? 반드시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뭐한다? 수선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수선을 내린다.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가 된다고? 루트에 이 앞에 있는 배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몇 대값? 뭐? 알파, 베타 대입하면 된다. 그치? a 알파 b 베타 더하기 c 이걸 묻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딴 건 몰라도 니들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가장 많이 수능까지 써보는 게 뭐? 이거다. 점수가 계속 나온다. 외워야 된다. 못 외우면 안 돼. 진짜 안 되니? 나만 외워? 나 계속 따로 눈을 찔러가지고. 저 점직거라고 하는 이유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점직거야? 눈물도 아니고 땀이 막 눈물에서 흘러요. 선생님 맞아요. 정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 울고 싶어 더워서. 감동받아서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뭐에 감동해? 뭐에 대해서? 내가 왜? 점직거예요. 점직과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가요. 내가 만약에 이걸 보고 와, 멋지다 하면 미친놈이지. 수업 얼마나? 적당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안 많아요. 아무도 이거 보고 황홀해 하진 않아. 근데 저 점직거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증명하는 게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럴 수 있지. 자, 두점사이 거리다. 두점사이 점과 사이 거리다. 외우면 된다, 그치? 자, 점과 사이 거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어? 접한다. 직선이 누가 접하는데? 자,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라고 하나? 아니면 각의 이름이 있어.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다. 내심은 뭐? 각의 이등분선들이 교점이 이거니까 당연히 어때? 각의 이등분선 구하면 된다, 그치? 자, 각의 이등분선이란 무엇이냐? 각의 이등분선이란 예를 들어 직선이 두 개가 있을 거야.
하나가 L이 있고 하나가 L' 있다라고 보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고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 그지? 2개 있네. 어디 있냐? 하나는 이렇게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는 어때? 이렇게 있겠다, 그지? 그럼 반드시 어때? 이 각이등선 서로 뭐 한다고? 수직이야. 둘 중에 하나 구해서 뭐 하면 돼? 기울기 역수곱해서 많이 구하면 수직이다. 이게 수직이다.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할 건데요? 어떻게 구하냐?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요?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하면 수선을 뭐 한다고? 누구랑? 얘랑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구하려고? 어떻게 하더라? 각의 이등분선. 그치? 공식을 쓰는데 각의 이등분선 그럼 우리는 기계적으로 뭐? 각의 이등분선이랑 같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두 직선의 이루는 거리가 뭐? 같은 점의 좌측이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점이 있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x, y가 있다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인데 각을 이등분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때? 수선을 때리고 여기서 수선을 때리면 이 길이 같다는 이야기지. 왜? 둘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아니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좌측을 구하라. 라고 자동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야. 각의 이등분선이란 이야기고 그럼 얘를 구하라는 것도 뭐 한다고? 그냥 두 직선에 이르는 각을 같다라고. 각이 같은 게 아니고 어때? 거리가 같다라고 때려주면 만족하는 좌측가 어때? 위치가 많은 점들로 뭐가 나온다? 수직되게 두 개가 나온다. 자, 예를 들어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각의 인선 구하면 어떻게 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분모해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쓰면 되고 얘가 된다고 루트에 a''의 제곱 b'의 제곱을 절대값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쓰면 된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풀면 되지, 그치? 어떻게 풀려? 제가 어? 그럴까봐 물어본 거야. 자, 저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하지 마라. 얘는 뭐라고? 제곱 아니야. 하면 큰일 난다. 그냥 어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쓰고 얘가 뭐란 이야기야? 꿀말한 이야기지, 그치? 날리고 싶은데 달라서 못 날려요. 자, 그냥 꿀만 하면 된다. 꿀만 하면 된다. 그럼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 반드시 뭐? 수직이겠지, 그치? 수직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라 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뭐 이렇고 나머지 하나는 어때? 걔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뭐? 수직대로 하면 되거든?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반드시 각인선은 어디 지나냐? 이 점을 지난다. 고점을 지난다. 고점을 지나고 뭐? 각인선을 하는 게 바로 이것들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좌표 하면서 각의 이등분선 좀 다른 거 있지, 그지? 또 뭐 있냐? 각의 대상 중에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한 거. 3대 4대 5 번외편. 얘가 3이고 얘가 4일 때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자, 3분의 1, 2분의 1. 하나 더 그려보면 되잖아. 얘가 얼마? 4고 얘가 3이라고.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얘가 크겠지. 얘가 얼마나 얘야? 3분의 1이다, 그치? 자, 이처럼 둘 중에 하나가 x축이랑 평행하면 어때? 그때는 무조건 수선 내려서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가는 게 맞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때?
아무 직선 두 개 있고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면 맞아? 이렇게 간다. 둘 다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섞어 쓸 수도 있고 반대로 가는 게 핵심이고 우리는 어때? 제일 안정적으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를 그 문제에 맞춰서 찾으면 된다. 각의 이등분선. 방금 뭐였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은 그랬다. 그치? 당연히 알겠지만 혹시나 잘 이해하는데 두 점에 이르는 얘는 뭐냐? 그렇지, 수직이 되는 살다.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은 물어봤지. 이건 뭐 이등분만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A, P, B, P가 같다는 이야기야. 이거인 P의 자치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뭐다? A와 B의 뭐?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어때? 이 A와 B에 대하여 뭐?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어떤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때? 이 길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자체는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다. 사실은 표현이 비슷한데 헷갈릴 이유는 없어. 하나는 직선, 하나는 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 보자마자 길이가 같아. 이등분 생각 중에 그럼 어때? 수직 이등분. 직선까지 거리가 어때? 그럼 어때? 아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냥 이게 통으로 그냥 구하라. 반대편 나오면 그냥 쓰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별로는 거 아니다, 그지? 자, 세 번째. 이제 직선과 직선의 관계로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관계는 총 몇 가지가 가능해요?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뭐 있느냐? 한 점에서 나오는. 두 번째는 어때? 일치하는. 세 번째는 뭐 있을까? 평행하다. 평행은 있어. 자, 이 같은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이 교점 한결에 뭐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어때? 교점 한 개밖에 없어. 그거를 보통은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이렇게 많이 쓰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0 직선이 있을 때,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얘의 기울기가 어때?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은 a 프라임이거든? 근데 a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건 아니겠지만 a 프라임분의 a가 뭐인데 a 프라임분의 b랑 다르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우가 뭐냐? 수직이다, 그치? 맞지? 왜? 이거 봤냐? 자, 수직이다. 언제 수직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에 곱이 뭐일 때? 마이너스 1되면 수직이다, 그치? 얘는 잘 쓰는데 자, 여기랑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면 된다. 혹시 한 번 더 소환되는 기하한 사람 했지만 얘기 못하겠지, 그지? 기하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뭐 할 때 두 벡터가 수직이다 하는 내용이 뭐냐? 내적이 0이라는 말이 있거든. 내적이 뭐냐고 하면 x 곱하고 y 곱하는 거야. 근데
그 내용들이 니들이 고3 때 올라갈 기하 내용도 다 연결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외워라. 곱해서 더해서 0이면 수직이다. 지금 무슨 말? 2x 더하기 y 더하기 c는 0이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c는 0이 좀 뭐란 이야기야? 수직이다는 이야기다. 그치? 왜? 곱하고 다른 게 다 0이니까. 이게 수직이다. 오케이? 외우면 된다. 물론 그냥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인데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되네요.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따로 알고 있어요. 자, 평형이다. 무슨 말? 고점이 0보다 그렇지. 자, 일치하는 건 평형이 포함되냐? 자, 일치하는 거는 평형하는 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두 직선이 평형하는 거랑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랑 일치는 평형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전혀 다른 이유. 평형하다라는 거는 교점이 어때? 없다는 이야기고 일치한다는 건 교점이 여러 많다는 이야기다. 그치? 자, 얘랑 얘는 뭐라고? 연립1차방 방식이다. 2번 연립1차방 방식이다. 자, 두 방정식에 해가 몇 개? 한 개 있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게 해가 없는 거에 포함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랑은 포함하게 된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럼 불구하고 뭐 평행인 거랑 일치하는 거랑 분명히 겹치는 부분 하나가 있지. 그게 뭐냐? 기울기는 같다라는 이야기다. 그치?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니들이 문제 풀어보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라는 표현 잘 안 나올 거야. 아예 평행이거나 평행이라는 단위 나오는 거고 만약에 평행이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뭐 일치하는 거는 문제에서 빼줘야 된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기울기 같은 건 뭐야? 이게 A'분의 A가 B'분의 B가 같은 거고 C'분의 C는 당연히 달라야 어때? 기울기는 같은데 안 만나겠지. 확인해줘야 된다. 일치하려면 뭐 한다고?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 이 값들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 B가 완전히 일치하는 때 같은 직선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 두 직선이 일치할 때라고 하면 어때? 그냥 바로 쓴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를 내는 대부분은 뭘 어떻게 내냐라고 하면 물어보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최대한 내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일치한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있다. 물론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 두 직선의 교점이 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 직선인데 교체 몇 개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잖아. 교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거든? 두 개 있는 수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x1, y1 이외에도 존재할 때라고 해버리면 애들이 두 개 있어요? 된다는 얘기야. 뭐? 둘이 완전히 뭐 한다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방정식의 해가 이거 외에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 더 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 더 있으면 안 돼. 그건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표현도 그냥 기억을 하면 된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돼. 말면 되고 이거는 사실상 국어적인 내용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기존 이해가 내용도 아니고 다만 어때?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어야 니가 보고 당하지 않고 갔다고 참고해도 사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그냥 니들이 하도 기억 안 나라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점검을 해봤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긴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내용 보자. 직선이 있을 때 관련해서 자
어떡하냐?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한 직선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기울기 누구 기울기? A, B, B, C? 보통 A, B 기울기라 A, C 기울기 저 한 개를 그냥 겹친다. 세 개 중에 한 개는 상수를 줬겠지, 그지? 셋 다 A, B, C로 주면 안 돼.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A, B의 기울기, A, C의 기울기가 둘이 같으면 안 돼? 한 직선에 있다고 보면 된다. 자, 직선이 세 개가 있다. 뭘 물어볼까? 첫 번째. 그래. 뭐 삼각형 교점 같은 말인데 일단 직선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그부터 하자. 이 직선 세 개로 이 영역이 칠판이 직선 한 개가 있으면 총 몇 개가 나는 거야? 영역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지. 그걸 어때? 분할한다라고 한다. 직선 세 개가 첫 번째 평면을 분할할 때, 자, 분할된 영역의 개수가 최대 몇 개냐? 어? 자, 몇 개를 맞춰 놓고 제일 많은 제일 적은 몇 개? 최소, 최대. 말하면 된다, 그지? 최대 몇 개? 두 개? 최소가 자, 최대라고요. 최소가 두 개. 아, 중요한 얘기 아니네. 서로 다른 게 아쉬워하지 마. 반드시 보면 이 중에 같은 거 있으면 안 나와. 네 개. 최소 몇 개? 네 개. 네 개. 최대 몇 개? 자, 언제 최소냐? 평행선. 자, 쭉 했다고 치고 직선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그치? 이건 어때? 모두가 평행할 때 최소 분할이 된다. 같은 게 없는 경우에. 자, 언제 최대일까? 삼각형.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겠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된다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 분할된 영역이 최대일 때 라는 이야기랑 같은 말이 뭐라고? 직선 세 개가 뭘 만들 때?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을 만들 때 영역이 최대로 분할된다. 그치? 최대로 분할된다. 그러면 또 이거 하면 또 딴 것도 못하지. 그러면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보냐? 보통 보면 이때 미실 끼고 있지, 그지? 자, 삼각형이 안 된다. 어떤 경우?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그냥 지날 때. 삼각형의 경우는 시험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만약에 가능하면 돼. 삼각형은 가능하겠지, 그지? 자, 삼각형을 유지 안 된다. 뭐 한다? 둘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뭐하겠다고? 평행하면 절대로 삼각형 안 나오고. 그 다음 뭐? 세 개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든. 그럼 변이 몇 개야? 6개. 6개로 분할될 때. 자, 직선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를 보자마자 어때?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중에 뭔가 뭔지 그냥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봤을 때 아, 이 이론으로 뭘 계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나온다. 이걸 가지고 여기는 분할이나 영역수 이런 거는 나중에 개차 수를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안 배운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만약에 직선 4개 주고 분할된 분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직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열 문제다. 필요 없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자. 마지막이다. 다음 시간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야지. 오답? 아니야, 오답이 나중에. 아, 현정아. 오답 적은 거 줘.
아, 네. 니가 안 만들었어. 자, 뭐 원방이 됐건 직선이 됐건 공통적인 내용이야. 두 직선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예를 들어서 L1이다라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A'X, B'Y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L 방정식.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선 두 개를 주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하겠다, 그지? 자,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뭐가 맞냐라고 하면 원칙은 m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랑 m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써서 뭔지 모르지만 교점이 있다 쳐요. x1, y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좌표를 여기 대입해도 0되고 여기 대입해도 0되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어때? 상수만 곱해서 때려 넣으면 당연히 어때? 집어넣으면 이거 지난다, 그지? 얘는 이거 지나는 거 같거든? 근데 얘도 n이란 말이야. 얘도 n이란 말이야. 에이 설마 mn 두 개가 0이겠어? 아니겠죠? 하면서 희망을 담아서 mn이 0이 아니다라고 어때? 그냥 희망을 가정을 하는 거야. 하나를 나눠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니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식이 나오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m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된다고. 자, 어지간한 문제는 얘로 다 풀리는 게 맞다. 대부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점을 지난 직선 구해봐 라고 하면 이거 때리면 m을 여기 붙이건 여기 붙이건 니들 자유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이게 m이면 얘는 m분의 1이겠지, 그지? 똑같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풀리는 거를 세월을 못했내면 혹시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자, 내가 만약에 요렇게 썼다라고 보자. 즉 식을 보자마자 직선이 x가 1차식인데 한 문자 m으로 묶이는 것 같아. 묶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이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뭘까?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하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거든, 무슨 말이? 근데 얘가 요런 꼴로서는 절대로 표현이 안 되는 점이 직선이다. 다음 게 있다. 뭐냐? 응? 예. 얘는 표현 못한다. 얘가 만약에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면 어때? m이 0이고 n이 0이 아니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써버렸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m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이게 다 튀어나와.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 네? 같아요. mn이 0이 아니라고 해서 m이랑 m이 남은 건데 그러면 m이 0이 아니 얘를 남은 거는 얘를 나누기 하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미리수를 줄이기 위해서 두 직선 중 한 개에다가 t를 곱해서 더해버린단 말이야. m을 여기 곱해서 여기 곱해도 돼. 서술형 쓸 때는 m이 0이 아니거나 n이 0이 아니거나 아니 소수할 때도 그냥 감목을 쓰는 거야.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다라고 쓸 수도 있어. 했는데 설마 이건 일 없겠지, 당연히.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얘가 표현이 안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직선이랑, 그치? 그 다음에 얘랑 교점이 될 수 없는 거.
몇 개 있을까? 딱 한 개 있다. 어떤 점이라고? 얘가 이 식 자체로는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랑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다라는 두 직선의 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만약에 m이 여기 아니고 여기 있으면 안 돼.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 안 된다고. 그치? m에다가 어떤 치면 이거 안 나와. 근데 이거 좀 없지만 안 나온다. 그래서 얘가 표현 불가하기 때문에 얘랑 얘의 교점은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이 나올 수 없는 직선과 얘의 교점. 그럼 y가 마이너스 x 이거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 y는 얼마야? 3 더하니까 2분의 5. 얘는 표현 안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니들은 여기에서 뭘 알고 있으면 되냐라고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면 2학기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이다라고 할 때 식으로 세우면 당연히 어때? 뭐가 되고 있으면 얘도 빵 얘도 빵이니까 지날 거란 말이야. 직선이거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래 원칙은 여기다가 m, 여기다가 n, s, t 다른 문자를 두 개 실수를 박아놓고 나와야지만 가능한 모든 직선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하나 여기가 되겠대. 둘 중에 한 개란 얘기잖아. 그치? 그런 경우를 가지고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교점이 없어야 된대. 교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안 나온다고? 얘랑 만나면 나올 수가 없어. 왜? 이 m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도 그냥 이 식이 이렇게 또 표현한 경우는 없으니까. 이해가지?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